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할 텐데요. 기후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구도를 지금 다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에 나온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인데요. 저는 이 보고서가 아주 강력한 영향을 지금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정도 상승했다라고 이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1도 상승한 지구에서는 폭염, 한파, 슈퍼태풍, 해수면 상승 이런 각종 기후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992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인류는 모여서 야, 이 기후변화 이거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94년도부터는 기후변화 협약이란 것을 통해서 이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97년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되고요. 그 교토의정서에 따라서는 온실가스를 먼저 배출했던 선진국이 먼저 줄이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만 줄여서는 이 문제가 타개가 안 되다 보니까 2015년도에 파리에서 만나서 모두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했고요. 모두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때 나왔던 논의가 IPCC 과학자들로부터 이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자라고 얘기가 됐었고 2018년도에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보고서의 핵심은 2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우 높은 위험이기 때문에 1.5도에서 막아야 된다. 그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1.5도 경로를 우리가 그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지금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그래서 저기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 배출량을 앞으로 30년 안에 2050년까지 바닥으로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IPCC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탄소 중립이죠. 거의 대기 중에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저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현재 지구의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특히 차지하고 있는 석유와 석탄, 화석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자님들 저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바로 들지 않으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정부도 지난해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7억 톤이 넘는데요. 저 7억 톤이 넘는 배출량을 앞으로 30년 안에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여야 되는 이 작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선언을 우리나라만 했을까요? 지금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은 전 세계 120개 국가가 선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 경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결의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전 세계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도 2060년 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요즘에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탄소 발자국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경제와 무역에 있어서 원칙으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소 통상 시대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탄소 발자국, 탄소세. 앞으로 여러분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듣게 되는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은 지금 6월 말까지 법제화를 할 예정인데요.
유럽으로 수입되는 품목이 그 품목을 생산 과정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을 조정하겠다, 비용으로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탄소 국경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 석유화학 제품부터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시행되는 연도는 2023년도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 안에서는 배터리 지침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유럽 안에서 거래가 되는 배터리에는 탄소 발자국을 붙여야 됩니다. 이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지? 자, 그러면 이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에너지와 자원입니다. 이 배터리를 만들 때 어떤 에너지를 썼는가, 그리고 이 배터리를 얼마나 순환 경제에 기반한 자원을 재활용해서 썼는가. 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기업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 탄소를 얼마만큼 줄이는가가 새로운 경쟁력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것들이 이런 변화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국은 이산화탄소 4,800만 톤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탄소 순수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건을 생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들, 그런데 이 에너지에서 화석 에너지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종합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배터리를 만들 때 이 탄소 발자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유럽과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납니다. 그 원인을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전력 중 석탄 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기업 활동에 있어서 탄소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탄소를 줄이는 것이 그 국가의 에너지 믹스, 전력 믹스하고도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지난해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4월 달에 4월 22일 지구의 날 미국이 개최하는 기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이 기후정상회의가 열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류의 시간은 2050년 탄소 중립에서 2030년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2030년까지 각 국가들이 지키겠다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1.5도는커녕 3도, 4도까지 상승하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여야 된다라는 논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세계 정상회담 기후 정상회의를 연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배 상향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6% 줄이려고 했던 계획을 40%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국의 2010년 대비 감축 목표치를 쭉 보시면요, IPCC는 2010년 대비 45%를 줄이라고 했는데 미국이 49, EU가 46, 일본이 42, 캐나다가 41이고 한국이 지금 18%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 논의는 한국의 2030년의 목표를 끌어올려라 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 68%를 줄이겠다. 여러분, 그래프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제로를 선정해 놓고 이 제로로 가기까지 어떤 여정으로 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독일은 2050년이 아니라 2045년으로 탄소 중립 연도를 당기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2030년 20% 추가 감축 경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판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의 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것을 줄이기 위한 이 시스템, 그냥 여러분 우리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캠페인 합시다, 이게 아니라 국가의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저는 이 문장을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에 들어맞는 상향된
끌어올린 상향된 잠정 NDC를 10월 초순에 발표하겠다. 자, 지금 현재의 목표보다 더 상향된 목표를 10월 초순에 발표하고 최종 NDC를 캅26에 발표하겠다. 자, 이거는 536까지가 지금 현재의 목표인데요. 한국이 40% 줄였을 때, 50% 줄였을 때.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석탄 발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배출권 거래제에서 할당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IEA가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보면요, 2030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판매 차량의 60%가 전기차가 돼야 되고 2030년 선진국에서는 석탄 발전소가 전면 폐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 분야에서 변화도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소비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소비자 단위에서도 반응하는 상황으로 바뀔 겁니다. 이유는 탄소 중립, 기후위기 등을 최상위 목표로 두고 그린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국의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NDC 상향,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기업들의 ESG, 이 모든 노력들을 더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